해주시고 어떻게 이 영화를 같이 그 건축가님이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작하셔서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인 조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는 사실은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이쪽 인천 중구 쪽에 아시는 이제 예술가분들과 이제 건축가인 이유준 씨와는 좀 그전부터 교류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는 신흥동이라는 지역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예전 적산가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데 이걸 좀 기록에 남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촬영 의뢰를 처음에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동네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여기 학교를 다니고 왔다 갔다 했던 동네거든요. 굉장히 예뻤던 동네인데 이게 사라지고 이러니까 따로 이거를 좀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자문과 그 이유준 건축과 이제 오석근 작가라는 두 분한테 자문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따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쳐 쓰는 건축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 이유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참여했던 계기는 저희가 신흥동이라는 없어져 이제 사라지는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께 영상을 부탁드렸었던 게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감독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것들이 또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각으로 기획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 역할보다는 크게는 감독님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이제 주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어떠냐 이런 부분만 좀 옆에서 같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물들과 장소들이 나오는데 이 장소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거기에 얽혀 있는 시간과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것 같고, 근데 그 나오는 인물들과 장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을 제가 잘 몰랐어요. 네,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지 옛 동네가 사라지니 이게 너무 아쉽다 해서 출발을 했던 건데, 이제 이걸 다큐멘터리로 이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준 건축가와 오석근 작가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몇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이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쭉 계속 뭐라고 그러죠? 그 다단계처럼 쭉 이제 계속 연결들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소개를 받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촬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도시재생에 관해서 그 일본 쪽이나 이쪽이 좀 많이 모험 사례들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저 이준 건축가가 일본에서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문이나 이제 그쪽 소개, 그래서 촬영 때 같이 가서 촬영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게요. 네, 오늘 이 건축가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도 같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는데요. 전주도 한옥마을도 그렇고 객사 주변 구도심이 예술가분들이라든지 그 도심 애착이 많은 분들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겠지만 젠틀리피케이션이 좀 심화돼가지고 부동산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원주민이나 예술가분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꼴이 있거든요. 이 촬영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안타까운 부분이 발견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들어서 그 과정 속에 그런 건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이준 건축가가 초반에 그 재생 건축을 할 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를 아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지역 전체가 공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초반에는 제가 이제 그런 고쳐 쓰는 건축 때문에 이렇게 작업들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우리 집도 한번 고쳐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굉장히 좀 좋은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고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어떤 파급 효과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거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들 그냥 조금은 시큰둥한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절반 이상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주변의 집가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상권이 많이 형성된 데가 아니라서 한 50만 원 정도의 1층 점포들이 이제 월세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중간 단계 이상 되니까 부동산에서부터 이제 연락이 와서 이거를 100만 원에 월세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 이제 그것들이 집들이 다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 기뻤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옆에 다른 점포들이 옆집은 100만 원 받는데 우리 그래도 안 고쳤어도 75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주변에 쫙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주변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와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고민하면서 작업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상당히 그 이후로 상당히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셨네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전주의 그 마을도 그렇고, 사실 제가 도시 재생에 이제 관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지역 관공서를 거치고 나면 그런 약간 천편일률적이고 상업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요? 건축가는? 글쎄요. 지금 이게 정확한 이제 해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이제 아주 새롭게 도시들이 바뀌어 나가는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현재 또 문재인 정부, 저번 정부죠, 이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50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마도 이제 기존의 재건축이나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거에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재생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되고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려고 하는 목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부작용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떤 것들든 성과를 만들어내고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상당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로 금방 나타나는 어떤 결과 위주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많아요. 이어서 해주신 분 질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쳐 쓰는 건축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그 자원의 한정이 있고 그리고 공간의 한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오지만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계속 이것들을 모두를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부터도 쓰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쓰다가 다음 세대가 또 이걸 써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환경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계산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당장 이 집을 고쳐서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건물을 10층이나 20층을 올리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자원들을 아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쌓아나가면 지금 10층, 20층보다는 나중에 30년이나 50년 후에는 이 공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소의 가치들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은 상황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 이슈에 관심 있는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 건축관님에게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인물과 이제 장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담고 싶은 이야기 또 이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이제 욕심이 나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공간으로서 시각적으로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또 이제 인터뷰로 말로 담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촬영하시면서 그 공간을 표현하는 데 좀 중점을 두셨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저 말고 이제 건축가분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는 뭐 딱히 불만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했을 때 하고 이제 편집했을 때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어떤 그런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공부도 좀 하게 되고 책도 읽어보고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구해봤는데 결국에는 편집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쟁점은 여기가 인천 중구라는 지역의 얘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그 기준점을 좀 뒀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런 얘기들을 또 처음 보시는 그 접하는 관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느꼈던 감정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살리면 어느 정도 다큐멘터리가 좀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지역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곳들이 아까 이제 뭐 전주도 그렇지만 많은 곳들이 이런 재개발이나 재생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걸 보시고 이게 저 동네 인천의 저 쬐끄만 동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대한 그 얘기로도 충분히 환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편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안에 사실은 못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 인터뷰 하셨던 분 중에 한 30, 40% 정도만 저희가 담았던 거고 뭐 여기 뭐 재개발 저기 뭐죠 뭐 조폭들 인터뷰부터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담기에는 사실은 저희 영화의 방향하고도 굉장히 틀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지점이 일본의 그 오노미치라는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자본가들이 하는 호텔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 자기네 동네가 이제 쇠퇴가 되니까 지역에 돈 있는 자제분들이 돈을 모아서 호텔을 짓고 그다음에 이게 또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오노미치의 빈집 재생이랑 어떻게 좀 잘 교류가 되고 이런 지점도 저희가 다 찍었는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내용하고 좀 안 맞는 지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했던 뭐 그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영화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해주셨을 것 같고 영화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다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은요. 안녕하세요. 정릉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52년 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어디까지 보존을 하고 어디까지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존을 하면서 고치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골목 안쪽에 그러니까 차를 바로 댈 수 없는 골목 안쪽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 동네에도 지금 재개발을 하냐 마냐 하고 또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동네 구역들도 되게 많아서 이걸 보면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이야기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근데 그 영화 내에서 거의 상업 공간이나 문화 공간을 많이 다뤄졌는데 주거지로서의 그 재생된 공간 그런 예시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뤄보실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편집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또 집을 사서 고쳐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도시 재생 관련해가지고 건축가 분들이라든지 공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접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 그 거주지를 보존하면서 고쳐나가 저분의 이야기를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단 주거지를 저희도 몇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개방을 하시거나 보여주시는 거에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지역에 사실은 인천 중구 쪽에 적상 가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 주민들이 거기 그냥 살고 계세요, 사실은. 예, 뭘 고쳐서라기보다는 조금씩 그냥 세월이 지나서 수리들을 하셔서 일반 거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놓친 지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집들을 매입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제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까 저기 나왔던 뭐 파달이나 이런 공간들처럼 매입을 해서 본인이 이 매입을 했으니 이거를 내가 살자 이 개념보다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좀 저희가 선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건축가님이. 아마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데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는 일본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공사나 아니면은 오래된 집들을 고치는 시스템이 잡혀 있어서 자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력 그리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이상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것들이 해결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더해지는 어떤 디벨롭되는 현장들이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제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아까 보셨던 이 빙고라는 공간을 시작할 때 제가 설계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걸 공사를 해줄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직접 공사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들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가 남이 내 집을 새 집으로 지어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쪽 목조라든지 오래된 집들을 수리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자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쪽된 전문 인력들도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도 산업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그래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실제 부분의 어떤 실정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마이너 리그의 건축 영역이긴 하지만 전국에 또 찾아보면은 또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같은 상황들 속에서 또 그것들을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황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조금은 계시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라고 한다면 한옥 영역은 굉장히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많은 지원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인력들은 있지만 약간은 이제 근대에 있는 일식가옥 그러니까 적상가옥이라고 얘기하는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양식이랑 뭐 아니면 새마을운동 이런 데 좀 섞여 있는 시기에 있는 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고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때 사실은 건축의 영역에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집주인이 사시는 분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들의 생활을 담는 게 건축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쪽으로 개선을 하는 거, 그 대신 이제 구조적으로만 안전을 좀 유의하면서 그 안의 공간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양성이라든 부분에서 이쪽 영역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든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인들이 공간에 이렇게 관여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 집을 고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현실에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 받아볼게요. 네, 저 맨 뒤에 계신 관객분요.
야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영화를 보면서 좀 카페 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이런 거를 고치는 새로운 걸 하면서도 또 똑같은 게 유력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카페 말고도 촬영하시면서 좀 다른 특이한 케이스를 보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찍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 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아, 물론 이제 박물관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본인 부부 분들도 계시고, 그 관동 갤러리라고 이제 그쪽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대부분 카페 아니면 갤러리,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운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저도 보면서 이제 비슷한 아쉬움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오래된 건물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카페 아니면 갤러리, 이제 또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그것도 이제 활성화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 집을 옛날에 활용하던 분들은 좀 더 일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좀 더 일상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것을 해서 다시 그 장소를 그 옛날에 활용하던 분들에게도 다시 일상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조금 드는데, 그런 식의 혹시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나요, 건축가님? 그리고 그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집을 옛날에 쓰던 분들의 얘기도 이제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런 이제 옛날에 그 건물을 사용하던 분들과의 어떤 이제 연결된 지점이라던가 이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서담재, 아까 저희 영화에 나왔던 서담재 그 관장님 얘기는 사실은 본인들이 집에서 사시려고, 가족들이 사시려고 집을 사신 경우에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좀 받게 되고, 그 조건이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제 주말에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가 그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치고 나서 이제 가족들대로 원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개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평일에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이거를 나중에는 가족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갤러리나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꾸게 됐는데, 이제 이걸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 재정적인 것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좀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건축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아까 정릉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이제 오래된 집을 고치다 보면은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축보다 많이 든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오래된 집을 사서 신축 이상으로 돈을 들이는 것 자체가 그 이상 들인다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공간 아니면 건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때 기본적 개념이 어떤 수익이라는 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의 활용은 있긴 하지만은 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이렇게 집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마 단독주택에는 지불에든 돈을 들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거의 문화들이 좀 바뀌면 아마도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도 충분히 돈을 쓰면서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건축 문화가 좀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이런 영화 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예, 그 저희가 지금 요 이준 건축가와 그 사진작가인 오석근 작가랑 이제 전국에 있는 이런 군산, 전주, 부산, 목포, 이제 대구 이런 식의 어떤 예전 가옥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이제 인천의 중구라는 도심지를 조금 벗어나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 촬영을 좀 해서 또 이렇게 선을 보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찍을 때 들었던 의견이, 물론 카페나 갤러리밖에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대안은 사실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건축가분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이런 주택이나 가옥들을 훨씬 더 고치고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카페나 이런 것들이 더 생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자리를 더 잡아간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카페나 뭐 갤러리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그냥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서울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이 서울로 모여 있어서 거기가 일상적으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보통 드리는 것에 대한 답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질문을 꼭 해야겠다는 분 한 분 더 짧게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경기가 대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